이제 제한물권 중에서 용익물권을 보십니다. 용익물권. 자, 우리 교재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익물권은 여러분이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그런데 지상권, 지역권은 주변에서 보기 어렵고요. 물론 법정지향권이 있긴 합니다만 좀 어렵죠. 지역권은 전혀 없고요. 문제는 전세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가 아니죠. 보통 사무실 등기한 전세를 말하기 때문에 많이 혼동을 일으켜서 많이 틀립니다. 우리가 전월세 할 때 전세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지상권, 지역권이 우리 일정이 도대체 안 맞아서 전세 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고요. 우리 민법상 거의 다 물권은 다 독일 제도이다. 그러나 전세권 제도는 우리 민법은 있다고 그랬는데 특히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전세라는 것이 사무실 등기한 전세를 말하지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 보증금 내고 사는 전세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실무에서는 지역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법정지향은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전세는 많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 문제가 3개 나오죠. 지상권 하나, 지역권 하나, 전세 하나인데 특히 지상권이 법정지향 나올 때는 좀 어렵다는 거 알아두시고 어려운 거 틀리면 돼요. 까짓 거. 틀리면 되고 다 맞을 그러면 안 돼요. 문제 내는 사람 자존심도 세워줘야지. 그래서 교수님들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 틀리면 돼요. 맞으라고 주는 문제 맞으면 돼요. 우리가 너무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요 쉽게 던져지는 문제에 깔려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틀리면 되고 기본적인 문제, 쉬운 문제 맞히면 충분히 70 이상 나옵니다. 공부 방법이 잘 돼야지. 공부 방법을 잘못 잡으면요 2년 3년 계속 늘어져요. 공부 오래 한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잡아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간단간단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 많이 풀면 금방 실력이 늘어요. 특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요약집을 믿고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여기다 보충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충도 해놨어요 이미. 그래서 보충도 하지 마시고 수업을 많이 듣고 계속해서 요약집을 반복 보시고 최소한 3번 이상 보시고 문제 푸시면 풀려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보면 거기 핵심 답은 이 안에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어떻게 틀어서 틀리게 만든다든지 옳게 옮겨 놓는 거지 절대 뭐 이 밖에서 나와서 어렵다 그런 거 많지 않습니다. 그럼 틀리면 돼요. 과감하게. 제가 우리 시험이 뭐 80, 90 맞아야 되고 또 전국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뽑는다. 그러면 완전히 강의 방법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이 교재는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분 아시지만요. 중개사 시험에 가장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딱 중개사 시험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뭐 학문 연구소도 아니고 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중개사 시험에만 고득점이 나오면 되는 책이죠.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믿으시고 제 강의 믿으시면 점수가 잘 나올 것이다 믿고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익물권 사용 수익한다. 자, 용익물권은 제한물권이 하나죠. 원래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고요. 용익물권은 사용가치를 지배하고 담보물권은 교환가치 지배합니다. 무슨 수냐면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 전세권이 토지나 건물을 사용한다는 뜻이고 담보물권 교환가치다 보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경매한다 그런 뜻이겠네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사용가치 지배한다. 용익이라는 것은 사용수익한다는 뜻이죠.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토지나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물건을 말하고요. 사용가치 지배. 자, 용익물권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 이미 배웠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조금 더 들어가면 대상이 즉 객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상권 토지에, 지역권 토지에, 전세는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자 수업용어로 강의용어로 지지전 토토보입니다. 지지전 토토보. 이건 토토라는 게 있잖아. 지지전 토토보. 무슨 뜻이죠? 지상권은 토지에, 지역권도 토지에, 전세는 부동산에. 그러니까 지상권과 지역권 건물이 안 되죠. 따라서 지지전 토토보 외우세요. 이거 의외로 그냥 한 문제 거저 맞는 경우가 있어요. 지상권은 토지에, 지역권도 토지에, 전세는 부동산에. 외웠을 때는 지지전 토토보. 물론 전세의 경우는 나중에 배우지만 부동산 중에서 농경지는 안 되죠. 이런 게 시험 나온다고요. 지지전 토토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지상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말 그대로 땅 위에 걸리죠. 임차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임차권. 다른 점은 임차권은 임대를 해야 되지만 지상권은 지류가 요소아니라는 결정적이고요. 그리고 지상권은 기간이 너무 길어. 연구만 가능하다는 것이 팔려있다 보니까 우리 일정이 안 맞습니다. 지류도 안 내고 200년 300년 써라. 그런 땅 중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우리 일정이 안 맞다. 독일 제도를 그대로 들여다보니까 안 맞아서 지상권 안 맞아, 지역권 안 맞아. 그래서 전세 제도가 생겼다는 것이고
지상권, 지역권 실증 안 맡아보니까 실무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꼭 한 문제씩 나오고 여기서 세 문제 나오죠. 지상권 하나, 지역권 하나, 전세 하나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지역권과 전세권을 맞춰야 되고 지상권 틀려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전을 잘 세우시면 되죠. 지상권은요 27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타인의 어디에? 토지에 건공수라고 그래. 자, 여기 분홍색 건물, 공작물, 수목을 하려고 소유하려고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다. 지상권은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다가 건물 짓고 공작물 세우고 수목을 심어서 소유하려고 남의 땅을 사용한다. 이때 공작물이 되게 중요하죠. 이때 공작물이라는 것은 보통 광고탑, 동상 등을 말해요. 광고탑을 세우고 동상 세우려고 남의 땅을 잠시 빌려서 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 즉 건공소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하다가 사용기간 끝나면 돌려준다.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죠. 임대차와 비슷하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 그런데 실무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 말씀드려요. 지상권의 성질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 토지. 그리고 건공소를 소유한다는 거. 저희 건공소를 유효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지만 건공소를 유효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구분 소유권은 이 수목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을 세우고 심어서 소유하려고 남의 땅을 사용하다가 사용기간 끝나면 돌려주는 권리다. 그런 물건이다. 그런 용의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할 수 있어. 따라서 양도금 특이한 무입니다. 이따 나옵니다만 전세권은 양도 금지할 수 있어. 그러나 지상권은 절대적 양도 보장된다. 그래서 지상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런 것은 무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결정적이지 4번이. 지료가 요소가 아니야. 지료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료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럼 지료 없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땅을 빌려줘? 그래서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지상권 같은 것을 주로 토지 임대차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료가 요소가 아니다. 이에 반해서 임대차는 차임,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차가 많고 전세권이 많지 지료가 요소가 아닌 지상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없다는 거예요. 땅 주인이. 그래서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다. 그 점에서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런 제도를 전세권과 임대차로 대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한취득은 일단 계약입니다. 계약하고 등기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땅 주인이 빌려주지 않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사장님 땅을 빌려 쓸게요. 계약 좀 해주세요. 제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200년 쓸게요. 그 사람 있어? 없죠? 그런 사람 있겠냐? 없죠. 그래서 말만 계약하고 등기지 없다는 거. 다만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보지만요. 법정 지향권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취득할 때는 등기 필요 없고 처분할 때 등기 필요하다. 요 2번도 예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조금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공경무효 똑같습니다. 취득 시에 등기 필요 없고 팔 때 등기하라. 이게 있고요. 구분지향권이요. 최근에 새로 생긴 제도죠. 예전에는 지상권이 토지의 겉표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 빌려서 거기다가 건물 짓고 나무 심고 공작물 세우고 해서 소유하려고 사용했던 권리다가 지금은 땅속과 하늘 위를 지배하는 권리가 생겼어요. 우리 집 반 밑으로다가 지하철이 지난다든지 KTX 지나가 SK 정유 지나가 하늘 위다 고압선 지나가 막게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권리가 구분지향권이다. 구분지향권은 하늘에다 나무 못 심고 땅속에 나무 못 심기 때문에 수목은 안 된다는 결정적이죠. 구분지향권은 수목 소유는 안 된다는 거. 자, 보이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범위를 정해서 건물, 공작물을 소유하려고 사용하는 권리고 수목 안 된다는 거 결정적이죠. 이 구분지향권은 건물과 공작물만 되고 수목 안 된다. 건공소 중에서 수목 빠진다는 거. 그런데 최근에는 문제되는 것이 이 담보지향권이 좀 문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을 취득하는 은행 쪽에서는요. 나대지에 저당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대지 상들이 있으면 경매가 쉬운데 땅 주인이 저당 설정한 토지에 건물 짓게 되면 저당권자인 은행 쪽에서는 경매가 잘 안 됩니다. 나중에 배우지만 이때 인정되는 것이 일괄 경매인데 좀 복잡하다는 말에 따라서 토지 저당권자가 자기가 저당을 잡은 토지에 건물 등을 땅 주인이 짓지 못하도록 막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담보지상권 비교적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담보지상권 많이 있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판례도 보면 많이 있는 편이고요. 대법원 판례가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많고 또 그런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담보지상권. 담보 가치가 준옷을 막기 위해 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상권에 피담점은 없습니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은행이 지상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즉 저당자본 토지에 건물 등을 짓는 것을 맡겨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채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무상의 담보지상권은요, 보통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하지만 누가 사용한다고요? 땅 주인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권은 지상권자가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계속 땅을 사용하되, 왜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요? 담보지상권은 토지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라는 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담보지상권, 자 보시죠. 담보지상권,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을이 저당. 그럼 나중에 을 쪽에서는 갑의 토지를 저당 잡았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을은 갑의 땅을 경매하면 되죠.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을 설정 이후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되냐면 나대질이 있으면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 경매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저당 설정 이후에 건물 짓게 되면 을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 건물을 경매하지 못해요. 따라서 오히려 경매가 잘 안 됩니다. 즉 담보 가치가 떨어져. 따라서 은행인 을 저당권자 쪽에서는요, 지상권까지 설정받아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저당을 설정해 놓고서 자기 땅에다가 건물지을 막는 권리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대지로 묶어두는 권리다. 그런 권리가 담보지상권이고요. 담보지상권으로 인정된다고 토지의 담보가치가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저당권자가 여기에 담보지상권을 설정받다 하더라도, 즉 지상권을 설정받다 하더라도 땅은 누가 계속 사용한다고? 갑이 사용합니다. 갑이 땅을 계속 사용하도록 내버려두고 을 쪽에서는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실히 지켜가지고 나중에 경매할 때 나대질 그대로 간단히 경매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바로 담보지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계속 보겠습니다.